드디어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류현진을 필두로 한 30인의 이름이 확정됐고 류지영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최정예에 가까운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는 좀 걱정된다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문동주의 이름이 빠졌고 김하성과 송성문은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죠. 대신 한국계 선수 4명이 대거 합류하며 대표팀 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명단 분명히 이유가 있고 방향성도 보입니다. 다만 동시에 이번 WBC가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6 WBC 대한민국 대표팀 최종 명단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어떤 선택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WBC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파트는 단연 투수진입니다. 총 30명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투수로 채워졌고 이 구성만 봐도 대표팀이 어떤 방향의 야구를 하려는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번 대표팀 투수진의 키워드는 화려함보다는 안정, 그리고 즉시 투입 가능성입니다. 중심에는 류현진이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사실상 류현진을 축으로 마운드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죠. 국제대회 경험, 위기관리 능력, 짧은 대회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류현진은 여전히 대표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원태인, 고영표, 소영준이 합류하면서 선발진의 기본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세 선수 모두 KBO에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해온 자원이고 큰 기복 없이 자기 이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곽빈과 손주영은 구위형 카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 타선을 힘으로 눌러야 하는 상황 혹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경기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원들이죠.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 역시 짧은 대회 일정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펜 쪽을 보면 이번 명단의 성향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박영현, 조병현, 노경은, 고우석은 설명이 필요 없는 즉시 전력 자원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중요한 이닝을 맡아온 투수들이고 역할이 명확하죠. 특히 박영현과 고우석은 뒷문 운영의 핵심 후보로 꼽히고 조병현과 노경은은 경기 중반을 책임질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송승기, 김영규, 정우주 같은 자원들이 포함되면서 불펜 뎁스도 일정 수준 이상은 확보한 모습이죠. 이번 투수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한국계 해외파 투수들의 합류입니다. 데인 더닝과 라일리 오브라이언이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더닝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투수로 단기전에서 선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역할을 수행했던 투수로 불펜에서 가장 강한 구위를 가진 카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이 두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숫자 보강이 아니라 대표팀 투수 운용의 폭을 넓혀주는 요소입니다. 반면 아쉬운 이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동주는 결국 어깨 통증 여파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불펜 피칭을 중단했다는 소식 이후 대회 일정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죠. 장기적인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대표팀 전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투수진은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큰 실점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길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조 편성을 고려했을 때 투수력이 이번 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관건은 이 투수진이 조별 예선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텨주느냐 그리고 불펜이 흔들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수진이 안정과 현실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수진은 변화와 보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야수 명단은 총 15명으로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6명으로 구성됐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내야진입니다. 원래 대표팀의 중심이 돼야 할 김하성과 송성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번 내야 구성은 불가피하게 재편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혜성, 김도영, 김주원, 문보경, 노시환, 신민재가 이름을 올렸고 여기에 한국계 내야수 셰이 위트컴이 합류했죠. 김혜성은 내야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입니다. 수비 범위와 기동력, 국제대회에서 요구되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죠. 김도영은 공격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단기전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타자고 문보경과 노시환은 장타력을 갖춘 중심 타선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김주원과 신민재는 수비와 주루에서 활용도가 높은 카드로 경기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류한 위트컴은 이번 명단에서 가장 낯설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인데요. 빅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고 한 시즌에는 홈런왕까지 차지한 경험이 있죠. 내야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 위트컴은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격에서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외야진을 보면 대표팀의 색깔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정후를 중심으로 안현민, 구자욱, 문현빈, 박혜민, 그리고 한국계 외야수 저마이 존스가 이름을 올렸죠. 이정후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팀의 간판이고 구자욱과 문현빈은 타선의 균형을 맞춰줄 자원입니다. 박혜민은 수비와 주루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안현민은 장타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카드입니다. 저마이 존스 역시 플래툰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선수로 단기전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포수 포지션에서는 박동원과 최재훈이 합류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대표팀과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하고 투수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큰 이견은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야수진은 절대적인 스타보다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선수들로 채워졌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부상 이탈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대신 다양한 카드와 운용폭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히죠. 결국 이 야수진의 관건은 중심 타선에서 얼마나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수비와 주루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수진이 버텨준다는 전제 아래 이 야수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번 WBC 대표팀 성적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수와 야수 명단을 모두 살펴보면 이번 WBC 대표팀의 전체적인 윤곽이 분명해집니다. 이번 명단은 과감한 도전보다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죠. 지난 3번의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를 겪은 만큼 류지영 감독은 이번에는 변수를 줄이고 역할이 명확한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투수진은 실점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짜였고 야수진은 화려함보다는 수비와 주루, 그리고 상황 대응 능력을 우선시한 구성이죠.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동주의 제외, 김하성과 송성문의 부상 이탈은 전력상 분명한 손실이고 한국계 선수들의 비중이 커진 점 역시 단기전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번 명단은 선택의 이유가 비교적 명확한 대표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대체되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으려 했다는 점은 분명히 읽히죠. 결국 이번 대표팀의 성패는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이 아니라 투수진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리고 야수진이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느 경기 하나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정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명단은 화려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신 이유 없이 납득되지 않는 선택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명단이 아니라 경기 내용입니다. 이 30명의 이름이 다시 한번 실망의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최소한의 반전을 만들어낼지는 곧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